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지만 눈은 맞추지 않아요.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규칙처럼 울립니다. 벽식의 초침은 서두르지 않죠. 서로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반찬 접시는 반듯한데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사진 액자 속 웃는 얼굴만 이 풍경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늘 같은 패턴으로 지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이 짧게 말합니다. 문장 끝은 힘이 없어요. 밥은 먹고 가라.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립니다. 말이 길어지면 더 멀어질 것을 알기에 아들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열쇠고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들은 아주 짧은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다녀와라. 아버지는 등 뒤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은 답합니다. 예의는 있지만 정은 보이지 않아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파고듭니다. 문턱을 넘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 국그릇을 치웁니다. 숟가락 자국이 남은 가장자리를 행주로 닦아요. 그의 움직임은 익숙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싱크대 물은 잠깐 크게 흐르고 금세 가늘어집니다. 요금 고지서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급니다. 거실 장판 위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앉습니다. 그 위를 몽글한 먼지가 떠다녀요. 아버지는 소파에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항상처럼 엉덩이만 살짝 걸칩니다. 앉은 키가 더 작아 보입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옛날 기념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억은 남았고 기분은 달았습니다. 전화기는 잠잠하고 TV는 꺼져 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마. 아버지는 혼잣말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줄 마음은 아니죠. 대답은 없습니다. 집은 침묵으로만 반응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창가에 놓인 책상은 해졌습니다. 매니 서랍은 살짝 틀어져 잘 닫히지 않아요. 그 안에 공책이 몇 권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는 헤어지고 모서리는 닳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책상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바닥에 한기가 올라옵니다. 곧 공책을 꺼내려다 다시 넣습니다. 오늘은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창을 반쯤 열고 찬 공기를 들입니다. 찬 공기가 방 안에 번집니다. 골목 끝에서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립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길은 나란하지만 마음은 다른 차선에 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기어이 외면합니다. 그러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집안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부엌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국과 젓가락 두 벌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숟가락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만 벗은 채 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끝에는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추고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 국물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따뜻해야 할 밥상은 하루 종일 말을 잃은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먹고 가도 된다. 아버지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무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해서요.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향하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아버지는 그 옆에 서서 물 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가 한층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묵은 말을 꺼내기엔 서로의 마음이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문 앞에서 엉켜버린 생각들을 짧게 끊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또렷하게 남았어요. 그 소리는 작은 집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고요 속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던 부엌 조명마저 점점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요금 많이 나온다. 불 끄고 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 안에서 짧게 대답이 들렸습니다. 대화 같지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캘린더 위 지난달 날짜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아래 작게 병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바람이 고개를 스쳤지만 창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열쇠는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지 못한 채 오래 잠겨있던 문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두 사람 사이도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엔 이미 더 오래된 냉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집안은 이미 불이 거의 꺼져 있었어요. 부엌에 남겨둔 그릇들마저 식어가며 하루의 끝이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일정표와 탈락 통보 메일이 뒤섞인 종이들이 책상 위를 어지럽혔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아들의 손끝은 그 소리에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지만 노크하지 않고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얇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불 끄고 자라. 늦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몸 상한다. 아버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거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적어둔 병원 예약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툼한 약봉지와 오래된 안경 케이스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살며시 덮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분침을 움직이며 침묵을 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 공기는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병원 좀 같이 가자. 아버지가 망설이며 던진 말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면접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에 걸려있는 외투를 조심스레 접어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는 낡은 공책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책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글자 몇 줄을 꺼내는 일이 더 어려워 보였어요. 거실 전등은 마지막 남은 노란빛을 내며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향해 흘러갔고
그 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부엌 창문 아래 작은 전등만 켜져 있었고 집안은 말 그대로 고요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접어놓은 병원 예약표와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가르듯 휴대전화 진동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병원의 번호가 떴고 아들의 손끝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며 숨소리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거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아들은 급히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달리는 그의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람처럼 울리던 심장 박동음이 응급실 문 앞에서 점점 느리게 들렸습니다. 의료진은 가족 여부를 확인하며 동의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펜을 쥐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약하게 흔들리던 심전도 그래프는 이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안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할까요?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이미 온기를 잃었습니다. 굳어가는 손가락 사이로 오래된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 안쪽으로 노쇠한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진 자리에는 숨결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움직이지 않는 몸 앞에 서 있었지만 눈물은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늦었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나며 두 사람의 마지막 거리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17분입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공간을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텅 빈 의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 놓인 종이컵 앙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하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멈춰버린 숨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것은 끝내 하지 못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먼지 쌓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잠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 떠난 자리로 들어온 허전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마르지 못한 물 자국과 정리되지 못한 약봉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은 방 안의 먼지를 천천히 띄워 올렸습니다. 따뜻함과 냉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정막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방부터 해야겠죠.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문을 여는 순간 오래 열지 않은 방 특유의 밀폐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탁상 시계와 벗겨진 안경, 절반쯤 남은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은 한쪽이 비뚤어져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서랍을 잡아당겼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영수증, 병원 진료비 명세서, 낡은 볼펜과 함께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적힌 날짜와 작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공책을 열기 전 아들은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던 날.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문장은 분명하지만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글자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럽게 이어져 있었고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겉으로 무심해 보였던 날들조차 일기에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아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끝만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책상 앞에 앉은 아들은 손끝으로 공책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약간 갈라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고 희미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일기 첫 장에는 어릴 적 아들과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사달라고 했던 구슬, 사탕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었고 사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구겨진 문장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설레면서도 어색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얇고 흔들렸지만 그날 아버지가 무엇을 느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의 분량은 더 많아졌고 내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올수록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오늘도 아들과 말을 하지 못했다. 공책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 절제된 문장 속에 마음이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면 아들이 힘들어할까 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아버지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그 침묵이 아들과의 거리로 이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사이사이에 잉크가 번진 흔적은 눈물인지 손떨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기는 더욱 간결해졌고 문장은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일수록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고 더 깊은 침묵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가 병원을 드나들며 쓴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료 날짜, 약 이름,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지 말자는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공책을 아들이 보게 될까?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은 여기 다 있는데. 글씨는 더 이상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책장을 덮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가 천천히 떠올랐고 무심했던 날들이 하나씩 뒤집혀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없이 국을 덜어주던 모습, 비 오는 날 현관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뒷모습 모두가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작은 파문이 끝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남아있는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말입니다.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아들은 방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고요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다시 넘기며 중간 부분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틀어박히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문 앞에 음료수를 놓고 돌아서던 자신의 행동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아들이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던 날
동네 골목을 몇 번이나 돌며 찾아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자신이 친구들과 밤늦게 놀았다는 사실밖에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 밤을 새벽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줄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슴을 깊게 찔러왔습니다. 아들은 책상을 붙잡은 손끝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일기 속 문장은 조용했지만 절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방에 도시락을 두고 나왔던 이유도 남겨두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자신이 그날 얼마나 원망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던 아버지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더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책장은 점점 더 무거운 고백들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매일 밤 방 한쪽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에게 약해 보일까봐 일부러 문을 닫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뒤섞이며 아들의 눈앞에 과거의 아버지가 한 사람의 남자로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괜찮다. 원망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마지막 문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책을 덮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공책 모서리를 조용히 적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과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책상을 조용히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 중앙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책은 그의 가슴 위에서 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소리를 낮추며 거실로 나가자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어둑하던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어제까지 남아있던 향 냄새가 흐릿하게 떠돌았고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는 작은 서랍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안경과 낡은 열쇠,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둘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남겨두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할 울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베개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조심스레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덮은 손등 위로 눈물이 하나씩 떨어지며 번져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고요했지만
숨죽인 슬픔과 따뜻한 그리움이 동시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탁해졌던 공기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먼지 떠다니던 공기 속에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는 그렇게 조용히 말한 뒤 방문을 살그머니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끝이 닿는 길 위로 햇살이 번져 있었고 바람은 살며시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 속 마음을 품고 혼자가 아닌 듯한 하루를 처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린 왜 그땐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네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